여러분, 변비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식이섬유를 먹으면 더 심해지는 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를 먹으면 더 물론 뭐 야채면 당연히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식이섬유를 통해서 뭐 차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변을 못 보는 거를 밀어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제 또 식이섬유 따로 또 추출한 거 이런 걸 먹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변을 밀어내는 건 대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장의 문제로 보는데요. 이건 대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장의 문제라고 한다면 식이섬유나 야채를 먹었을 때 많이 편하게 변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장내 세균 과증식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제 콩글리시로 시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SI가 소장이고요, B가 박테리아고 O가 오버플로우, 이제 과증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장 쪽에서 머물러야 될 당분과 식이섬유나 이런 부분들을 먹이 삼아가지고 대장에서 균들이 활동을 하면서 변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많아서도 못 나가서 뭐 역류를 하는 거든 간에, 그러면은 회명판을 거슬러서 대장에서 항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장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소장 내에서 계속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보통 증상이 어떠냐면, 배꼽 위쪽, 배꼽에서부터 명치까지 이렇게 눌러봤을 때, 배꼽에서부터 그 명치까지 한 2분의 1 정도까지죠. 그 정도까지가 눌렀을 때 뭔가 땡땡하고 좀 아픈 거 같고, 팽팽하니 줄 하나 당겨놓은 거 눌러놓은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징그러울 수 있는데 명란젓 같은 거 하나 덩어리 있는 것 같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주머니 같은 거 하나 걸려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증상을 시보라는 증상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수소 호기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증상이 또 너무 가볍거나 이러면 또 이게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검진처럼 전날부터 식사를 금식을 하고 가서 하고 음주 측정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시보 증상을 치료를 한다고 하는 그 한의원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것보다는 일주일 정도를 식이섬유나 당분이 없는 식단,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저탄고지 식단이죠. 그걸 했을 때 그 증상이 많이 소실이 되면 시보입니다 라고 진단 겸 치료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보라고 하면 박테리아 하니까 균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균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 있습니다. 포, FO. 이제 뭐 콩글리시면은 그냥 포라고 하지만 포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펑거스죠. 그래서 이제 그 박테리아나 진균 같은 것들이 이제 소장 내에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 두 개는 학술적으로는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죠. 임상적으로는 사실상 박테리아나 펑거스는 뭐 어떤 하나만 100% 있고 어느 하나는 제로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소장이 원래 하는 일은, 소장과 뇌가 서로 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그 베리어라고 하는 그 층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길 통해 갖고 소장을 통해서 흡수된 미네랄들이 뇌 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야채나 과일을 먹게 되면 머리에서는 미네랄이 들어오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먹어 하고 이제 식욕 중추를 자극을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미네랄이 없는 당분, 뭐 과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당이 들어오는데 왜 미네랄이 없지? 내 입장에서는 계속 야 더 먹어 미네랄 들어올 때까지 먹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이 터졌다고 보통 표현하죠.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머리로 보내는 증상들은 미네랄 보낸다는 건 뭐예요? 미네랄 뭐 B12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제 뭐 ADK 이런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의 흡수가 다 저하가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머리 쪽으로 증상이 어지러움이라든가 뭐 불면이라든가 뭐 흥분, 자꾸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 있죠. 그냥 불안하고, 그 다음에 막 초조해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에 뭐 어떻게 뭐 피부도 그렇고 염증이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어디 피부과나 아니면 뭐 한의원에서 피부 진료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받고 나면 피부가 뽀샤시해져가지고 돈 쓴 보람이 있네 했는데, 받고 나서 어떻게 더 빨개지고 막 염증 생기고 이래가지고 부작용 나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시보 증상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보통 이제 SI라고 해가지고 시보 증상을 치료하는 이제 약침을 만들어가지고 사용 중이에요. 약으로도 사용 중이고, 이게 화피라고 하는 벚나무 아시죠? 왕벚나무의 이제 수피를 이용해서 화피라고 하는 그 약재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그래 뭐 와야지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은, 가정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가 이제 꼽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계피, 생강, 강황, 마늘,
뭐가 생각나나요? 약간 좀 그쵸, 맵고 칼칼하고 뭐 이렇게 꼭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잡내 없애는 재료로 써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거죠. 뭔가 몸을 좀 후끈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때를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지고 확 지져가지고 서서히 불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장의 길이는 워낙에 길기 때문에 그 길고 긴 소장 장벽에 붙어가지고 벙커를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걔네들끼리 박테리아나 막 이런 애들끼리 지들끼리 엉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호막처럼 만들어서 웬만한 약도 잘 안 듣고 이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나 진균을 쓸어내려면은 그렇게 좀 맵고 후끈하고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황련이라고 하는 약재도 있긴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향신료나 이런 걸로 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영양제 형태로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건 성질이 좀 찬 성질이기 때문에 변비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뭐 계피, 생강, 광학, 마늘 뭐 이런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요새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분말 형태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커피 타 먹듯이 그냥 뭐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확 풀어가지고 먹으면 상당히 맛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식용 구연산이 있습니다. 구연산이라고 하는 거. 식용 구연산을 한 2g 정도 넣거나 아니면 생 레몬즙 같은 거, 아니면 뭐 에사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제라고 하죠. 말린 약재들을 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은 유기농으로 된 그 귤껍질 있어요. 진피라고 하죠. 그거 같은 경우를 넣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매콤한데 새콤하기까지 하니까 먹기도 좋고 먹고 나서 속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변비 증상이나 이런 부분의 개선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이 지금 이제 환절기예요. 이 유튜브 촬영한 게 나갈 때, 업로드 될 때는 좀 4월부터 폭염이라고 하니까 폭염이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폭염이 와도 어떻습니까? 폭염도 환절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폭염일 때는 너무 더우니까 어때요? 밖에는 더운데 안에서는 에어컨 틀고 있죠? 그러면은 계속 기온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몸이 힘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냉방병이라고 하는 것도 환절기에 어떤 이제 그런 기후적인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의 몸에 그런 증상들과 사실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강, 계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마늘 같은 거, 이런 게 우리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항상 챙겨 먹는다 생각하시고, 생강, 계피, 마늘, 그 다음에 강황도 있었죠. 그런 거를 상시 좀 애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